안녕하세요. 그 인터넷에서 어떤 암 관련한 검색을 하시면 가끔 가다가 그 최신 임상 시험 결과를 이제 그림이나 기사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시려면 약간 통계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몇 용어의 뜻을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 보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그래프는 예로 하나 가져온 건데요. 그 올라파립이라는 파프1 이니비터 표적 치료 약물입니다. 주로 이제 BRCA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난소암 환자, 난소암 복막암 난관암 이런 환자에서 유지요법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제 보험 인정도 되고. 근데 이 약의 초기 그 임상 연구 중에 솔로1 스타디 결과이거든요. 이제 몇 년 전 결과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여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제 주목을 받았던 연구라서 잠깐 소개하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 마우스 그래프를 보시면 요 그래프가 두 개가 있죠. 하나 위에 곡선은 진한 뭐 자주색 이렇게 돼 있고 아래 곡선은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곡선이 이렇게 약간 벌어져 있죠. 간격이. 그리고 여기 써 있는 말은 60%가 progression free at 뭐 3 years 3년 시점에서 진행이 없는 사람이 60%다 이런 뜻이고요. 같은 시점 밑에 요 X축 그래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월수입니다. month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치료 후에 이제 몇 개월 지났냐 시점인데 요 3년이면 36개월 시점 요 동그라미 한 부분 요 시점에서 아래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재발이 진행이라는 건 결국은 재발인데 재발이 없는 사람이 27%였는데 반해서 윗 그래프에 해당되는 환자들 중에서는 60%가 재발이 없었다 그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요 윗 그래프에 해당하는 치료제를 쓴 사람이 밑에 치료제를 쓴 사람보다 재발이 적었다는 거죠. 진행이 없었다는 뜻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PFS라고 말하고 무병 생존 기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재발이 없었던 기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약에 우리 항암제나 표적치료제의 효과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PFS입니다. 그러면 왜 오버롤 서바이벌 전체 생존율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생존율을 보고 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5년 생존율이라는 것은 그 안에 환자가 재발을 해서 재발 후에 다른 치료를 여러 가지를 했는 환자도 있을 거고 한 번도 재발 없이 5년을 간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재발 후에 여러 가지 치료가 뒤섞여 있는 거를 다 감안해 버리면 전체 생존율에는 처음에 치료한 어떤 특정 약물의 효과만으로 그 영향 하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죠. 쉽게 말해서 A라는 약을 쓰고 한 번도 재발 안 했고 B라는 약을 쓰고 한 번도 재발 안 했다. 둘 다 재발 안 했으면 전체 생존율을 봐도 되는데 특히 난소암, 난관암 이런 복막암은 재발이 좀 비교적 많은 암이라서 만약 하나 재발을 하면 후에 다른 2차 요법,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하고 중간에 수술을 하기도 하고 예외적으로 어떤 부위에는 이제 방사선을 국소적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재발 후에 여러 가지 구제요법, 그걸 셀비지 테라피라고 해서 구제요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치료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딱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거든요. 너무 다양해지니까. 그래서 전체 생존율은 우리가 이런 특정 약물의 효과를 보는 데는 적합한 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발이 없는 무변 생존 기간 PFS 첫 재발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비교해 보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약물의 효과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항암 치료 임상이나 요즘 많이 등장하는 표적 치료제 임상 시험의 결과는 제 1차 목표가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됩니다. 무병 생존 기간.
그게 제 1차적인 제일 중요한 지표고, 다음에 2차적인 지표로서 오버롤 서바이벌도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60%, 27%의 의미는 그런 거고요. 여기 테이블에 보시면 HR이 하자드 레이쇼라는 뜻입니다. 하자드 레이쇼라는 거는 우리가 위험도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두 그룹 간의 하자드 레이쇼, 우리가 1이면 두 그룹의 레이쇼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 위험도가 똑같은 거고, 1이면 2를 기준으로 어떤, 이건 밑에 95% CI라는 것은 95%의 신뢰 구간에 있는 그 범위, 숫자의 범위, 즉 하자드 레이쇼의 범위가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SPSS 같은 통계 소프트웨어를 돌려서 계산할 수 있는 값이고요. 뭐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컴퓨터로 계산합니다. 그 구간이 이렇게 여기 0.23, 0.41 여기 나왔는데, 이 숫자 간격이 보십시오. 1보다 왼쪽에 있죠. 즉 1보다 작은 구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선을 그어서 가운데 1이라고 한다면 0과 1 사이에 존재하죠.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는 뜻은 1보다 낮다는 뜻이니까 하자드 레이쇼가 낮다는 뜻입니다. 즉 이 특정 그룹의 하자드 레이쇼, 즉 올라파립이라는 약을 쓴 군의 하자드 레이쇼가 0.23, 0.41 정도로 낮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올라파립 쓰지 않은 밑에 아래 그래프에 속한 환자들에 비해서 위험도가 덜하다. 그 말이죠. 즉 그 약을 씀으로써 위험을 낮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자드 레이쇼가 1보다 왼쪽에 있으면 그 그룹은 위험도가 낮아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1보다 왼쪽에 있으면 보통 P-밸류라 그래서 통계의 유의성을 우리가 대변하는 수치가 보통 0.05보다 작을 때 우리가 유의하다고 하는데, 그 0.05보다 작게 됩니다. 이 밑에는 바로 P-밸류가 나왔는데 0.001보다 작다고 써 있죠. 그렇게. 그래서 하자드 레이쇼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두 군의 생존 곡선을 비교하는데 보통 하자드 레이쇼를 같이 표시하거든요. 이거는 계산하는 그 툴은 콕스 리그레션 어널라이시스, 즉 콕스 리그레션 테스트라는 그 통계 방법을 선택하면 이게 값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오버롤 서바이벌 보통 우리가 5년 생존율을 하고 그건 60개월 커트해서 잘라야죠. 그때 수치가 과연 몇 %냐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전체 그룹의 미디안 서바이벌, 중간 생존율을 가지고 몇 개월이냐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임상시험에서 약물의 효과를 보는 임상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한 진자가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다. 그래야 다른 치료의 영향이 최소한으로 기여한 거죠. 왜냐하면 물론 수술을 누가 했냐 차이까지는 우리가 배제할 수 없으니까 어느 의사, 어느 센터에서 수술을 받았고 항암을 했냐 요소도 있긴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든 암 치료 성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암세포의 종양생물학적 특성, 즉 튜머 바이올로지라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처음에 발견된 병기, 그 다음에 수술해서 얼마나 많이 잘 제거가 됐는지, 그러니까 레지듀얼 디지즈, 잔존암이 거의 없다시피 깨끗이 제거가 되는 경우가 훨씬 좋고, 덜 제거가 되면 조금 안 좋고, 뭐 이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치료의 효과를 가장 우리가 잘 판가름해 주려면 이렇게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뭐 좀 예후가 안 좋고 나오면 2년에 보기도 하고, 이 경우는 3년에서 이제 비교했더니 다 이제 의미 있게 나온 거죠, 차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래프를 보셔서 그 뜻을 대강이라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아는 분이 암에 걸렸다. 근데 그 암의 치료 성적이 궁금하다. 그리고 어떤 신약이 나와 있느냐. 그럼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구글에서 하시면. 임상시험 이런 생존 곡선, 특히 그 중에서도 무병 생존율을 비교한 그래프를 찾아보시면 가장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런 약간 어렵긴 한데 이런 일반인 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인터넷에서 이런 자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